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주간 시황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의 퍼포먼스 한번 보겠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35% 정도 되고 있고, 다우 같은 경우는 0.32%, 나스닥 100은 한 0.86%좀 하락이 됐죠. 자, 반면에 미드캡하고 스몰캡, 마이크로캡 이런 것들은 거의 다가 올라갔습니다. 1.34, 1.74, 2.97로서.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좀 쉬고 있고, 자, 안 올라갔던 중소형주 중심으로 장이 형성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것이 한 주 동안에 나타났던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근데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될 것이 길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1년 있죠. 1년 아니면 3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가장 많이 가고 있는 것이 이렇게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이 훨씬 더 많이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다음 마이크로캡 이런 것들은 숫자가 상당히 작습니다. 자, 그런 것들 뭐 1불짜리도 있고 0.25센트, 그다음에 페니스탁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오를 때는 많이 오르죠. 자, 근데 내려갈 때도 엄청나게 내리기 때문에 그 일단 투기에 좀 가까우니까 이런 것들 수익률이 좀 좋을 수가 있다. 나머지는 일단 보시게 되면 중형주라든지 스몰캡 이런 것들은 따라오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웬만하면은 이쪽에 투자를 하시고 이런 쪽에는 일단 투자를 갖다가 조금 적은 비중으로 하시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한 주 동안에 이렇게 맵을 보시면서 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 장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기 테크놀로지 있죠. 테크놀로지만 보고 일단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테크놀로지에서 어떻게 올라가고 어떤 것이 내려갔는지. 그래서 세마이컨덕터 있죠. 반도체가 일단 올라갔다는 겁니다. 반도체에서도 엔비디아 이런 것들은 좀 무거우니까 올라갔다 해서 꺾이는 모양이 있고, 자, 브로드컴 AMD 많이 갔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 이런 것들 많이 올라갔죠. 자, 반면에 안 올라갔던 것, 그 다음에 또 올라갔던 것은, 그 다음 세마이컨덕터에 요게 지금 반도체 장비하는 것들 있죠. 반도체 장비라든지 반도체가 갔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인프라에서 아직까지도 이쪽이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 그 이유는 TSMC의 실적 때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TSMC 실적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이 실적 자체가 다른 데서 오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 AI를 통해서 AI 칩들의 붐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자, 그러니까 시장에서 생각하기를 아직까지는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장비 쪽에서 인프라에서도 더 갈 게 있구나. 자,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근데 지금 소프트웨어 있죠. 마소라든지 오라클, 팔란티어, 자, 그다음에 세일즈포스라든지 이런 서비스 나우 이런 것들 있죠. 자, 이렇게 일단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까는 것들은 아직까지는 조금은 시간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구글 같은 것도 많이 올라가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장세가 아직까지는 인프라를 까는 쪽에 아직까지는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자,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아직까지 소프트웨어가 좀 가려면 조금 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잘 갈 줄 알고 있었는데 조금은 주춤거리는 그런 순환매가 여기서도 일어났다는 게 기술주 안에서도. 기술주 안에서 조금 안 좋았던 것은 다른 것보다는 테슬라가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었고 올라가는 데 있어서 올라가질 못하고 있고, 애플, 그 다음 메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안 좋죠. 그 다음 마소도 좀 안 좋고 있고, 지금 아마존은 좀 올라가서 쉬는 거고, 나머지는 지금 이제 약간씩 꺾이는 모양이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빅테크가 아직까지는 살아남으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 대신에 지금 다른 것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많이 갔고, 자, 그 다음 또 안 갔던 종목을 하나 보시게 되면은 다른 종목보다는 은행주가 많이 안 갔죠. 자, 은행주도 비익부가 있었습니다. JP모건, 비자 이런 것들 결제하는 업종들 있죠. 이런 것들은 10% 이자 상한선. 자, 트럼프가 그 말함으로 인해서 거기다가 5%, 6% 이렇게 빠졌습니다. 이럴 때는 조금씩 한번 보시면서 더 빠진다면 조금씩 매수의 관점에서 가야 되겠고, 자, 대신해서 지금 캐피탈 마켓이 있죠. 그러니까 찰스 수왑이라든지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이렇게 일단 IPO라든지 아니면 일단 M&A 이런 거 할 수 있는 종목들은 다 반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은행 중에도 한 두 가지가 구분이 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지금 이제 잘 가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방산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산업계 쪽이다. 거기서도 우주방산, 아무래도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디펜스 분야 이쪽은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 지정학적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죠. 이란도 침공하겠다. 그다음 베네수엘라도 침공했죠. 자, 그다음 또 그린란드도 침공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자, 그와 더불어서 이런 돈들이 여기도 빨간불이 생기고 이런데 빨간불이 생겼으면 문제가 되는데, 자,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월마시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방어주라든지 산업재, 리얼리스테이트, 에너지 이런 것들이, 유틸리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갔다. 기술주가 쉬고 좀 가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장이 고가라졌다기보다는 좀 순환매가 이쪽으로 못 갔던 종목들로 돌고 있다. 저 그렇게 보시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한 주 동안의 퍼포먼스 한번 보겠습니다. 올라간 종목이 한 6개 종목 되고 있고 내려간 종목이 한 5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종목은 크게 테크놀로지는 크게 움직임이 없었다는 거죠. 이번에 파이낸셜, 그냥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컨슈머 시큐리티 이쪽이 좀 많이 하락이 되었고, 자, 안 갔던 종목
종목들 에너지, 그다음 컨슈머 디펜스, 리얼 이스테이트, 인더스트리얼, 산업 분야, 베이직 머티리얼, 원재료 이런 것들 유틸리티는 상승이 됐다. 그래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장세가 현재 장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는 기술주 이런 데 많으니까 지금 아무래도 컨슈머 지금 현재 아무래도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라든지 테크놀로지가 많으니까 시장이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시장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조금은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이쪽이 상승되고 있고 요쪽이 좀 주춤거리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치주 한번 보겠습니다.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0.01% 정도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46%죠. 그러니까 많이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주보다는 성장주가 좀 하락폭이 좀 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 달 동안도 지금 이제 3% 정도가 가치주가 일단 상승되고 있고 성장주는 1.75밖에 상승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현재 모습 속에서는 조금 일단 가치주 중심으로 장세가 조금 동반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성장주는 조금 주춤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글로벌 에코티 한번 보겠습니다. 월드 에코티 같은 경우는 5일 동안 일단 한 주 동안 0.17% 상승했고, 월드 에코티도 크게 움직임이 없었죠. 이머지 마켓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한국 시장 이런 데는 좀 뜨거우니까. 그 다음에 미국을 제외한 지 월드도 0.85% 이렇게 되고 있고, 디벨롭먼트 마켓이 한 0.95%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은 조금은 상승세에 있는데, 특별히 이머징 마켓이 조금 더 상승세가 강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라별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1.9% 하락을 했고, UK는 0.87%, 젊은이가 0.16% 하락했고, 미국도 0.16% 하락했다. 지금 재팬만 1.03% 정도 상승하고 있죠. 차이나도 좀 상승하고, 이런 것들은 돈을 계속해서 푼다는 겁니다. 돈을 푸니까 그에 따라서 지금 유동성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TLT 장기채 한번 보겠습니다. 장기채는 여전히 지금 5일 동안 0.15% 하락이 되고 있죠. 장기채가 계속해서 하락한다는 말은 장기채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장기채 금리가 아직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TLT 투자기보다는 좀 단기채에 투자하시자. 장기채는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많이 꺾여야만이 장기채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채권의 가격이 뛸 수 있는데, 금리가 많이 꺾이기가 쉽지가 않다. 누군가는 사줘야 되는데 사줄 사람도 없고 쉽게 꺾이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 주 동안에 상승했던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드가 1.65% 상승했고, 실버가 11.94%, 그 다음 플래티늄이 한 1.19%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하락보다는 좀 상승될 수 있으니까, 금 같은 경우는 조금씩 달러 대신해서 조금씩 모아서 들고 가는 방법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하고 실버, 플래티늄에 대해서는 또 깊이 있게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쉽게 그렇게 꺾이지는 않겠다. 약간이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담으셔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커런시 한번 보겠습니다. US 달러 같은 경우에는 0.37% 상승했고, 파운드란지 유로란지 옌 이런 것들은 다 하락을 했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달러 값이 올라갔단 말은 금리가 올라갔다는 이야기겠죠. 금리가 올라가는 쪽에 아무래도 돈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금리가 올라갔단 말은 채권의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죠.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면은 누군가는 계속 사줘야 되는데 지금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일단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금리는 올라가는 그런 실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풀리지 않는 숙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장기채를 누가 많이 사주느냐, 거기에 관건이 있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결론이 연준이 계속 돈을 풀어가지고 지금 이걸 매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S&P 500의 월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5월선이 6,866입니다. 아직까지 그걸 지지받고 있다는 거죠. 6,940 정도 되고 있으니까 그 7,000을 뚫기 위해서 지금 현재 아무래도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1선 같은 경우는 6,681입니다. 그러니까 이까지도 안 내려온다는 거겠죠. 상이 상당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형성되고 있느냐 했을 때 이제 이런 식 있죠.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누워버리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스토캐스 이런 게 누워버린다는 겁니다. 이거는 변동성 지표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왔다 갔다 할 때 이럴 때는 잘 맞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추세가 달리고 있을 때는 잘 안 맞습니다. 이게 추세가 달리고 있을 때는 잘 안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위에서 이렇게 누워버립니다. 안 그러면 밑에서 이렇게 누워버리든지 주가 내려올 때는 이건 변동성이기 때문에 안 맞죠. 지금이 그런 장세가 되고 있다는 거 월봉에서 보게 되면은,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 자체가 뭐 폭락한다 그렇게 보진 않는다는 거겠지만, 내려온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매수세는 살아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서, 일단은 지금의 방향성을 본다면 일단 상승으로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이걸 갖다 하락으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단지 일단 좀 이제 우리 기술주라든지 이런 것들 좀 빠져서 그러는데, 그것도 언젠가 또 반등이 됩니다. 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S&P 500을 갖다 주봉 차트로 본다 하더라도, 주봉에 지금 이제 5일선 있죠. 주봉이 5주선입니다. 그것이 6,922, 그 5주선이라든지 10주선이 6,883, 아직까지 거기를 지켜주고 있으니까 주가 자체가 내려오진 않고 있다. 자, 가기는 가고 있는데 여기가 일단 더디게 가고 있죠.
자, 그만큼 일단 7선을 돌파하기 위한 아무리 기간 조정과 시간 조정이 조금은 있는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데일리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S&P 500을 먼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일단 지금 다른 개별 종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수가 안 가면은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 개별 종목도 안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먼저니까, 자, 지수가 통합적으로 나타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21선에 좀 와 있는 상태에 있다. 6,927까지 와 있는 상태에 있다. 그래서 약간은 반등되고 있는데, 21선이 좀 내려온다면 6,871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올 때마다 매수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려오는 가치 자체를 본다면 1%, 2% 뭐 이렇게 요 정도밖에는 내려오는 폭이 많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를 하락을 보기보다는 좀 시간과 기간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다음 주부터도 실적 발표가 또 왕성하게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주가 자체는 변동성이 좀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주봉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4년도 12월 달입니다. 자, 그때가 일단 고점이었죠. 단기 고점.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12월 9일 날 그때 단기 고점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S&P 500이 올라갔고, 자, 그 다음 또 러셀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몇 퍼센트 정도 올라갔는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고점까지 올라갔던 폭이 한 13% 정도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러셀 같은 거 한번 보시되면 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갔던 폭을 본다면 이제 8% 정도 올라갔다. 그러니까 지금 한 5% 정도 차이가 있으니까 얘가 계속해서 가고 있는 이유가 이번 주에 얘들은 좀 쉬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 폭을 맞추기 위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벌써 여기는 13%가 올라왔고, 여기는 이제 8.75%, 그러니까 적어도 한 6%는 5%는 더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러셀이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S&P 500을 한번 보겠습니다. S&P 500도 마찬가지로 12월 달에 똑같죠.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요건 S&P 500이고, 여 옆에 있는 것은 나스닥입니다. 그래서 나스닥과 S&P 500을 한번 비교해 봐야 되겠죠. 주봉입니다. 두 개다가. 자, 그런 가운데 있고, 그렇다면 여기서부터까지 올라갔던 폭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한 13% 올라갔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나스닥은 얼마만큼 올라갔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나스닥도 저점 대비해서 올라갔던 폭을 본다면 저희 17%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 있죠. 그래서 나스닥은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13%고 이게 17%니까 얘는 올라가서 조금은 쉬고 있으니까 주가 자체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있죠. 그래서 S&P가 지금 이제 S&P 5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러셀 같은 건 8%니까 더욱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죠. 얘가 17%고 지금 많이 올라와서 이 정도 되고 있는 거지. 얘가 거의 많이 안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여기는 17%, 여기는 8%니까 얘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다면 얘가 좀 가고 난 후에는 그 다음부터는 얘가 또 달릴 수가 있으니까 지금 이제 8%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소형주 좀 조심하자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이번 주라든지 이렇게 올라갈 때 되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실적 발표로 인해서 또 대기업들이 가게 되겠죠. 그럼 얘가 또 주춤거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많이 올라오면은 조금은 일단 밸류에이션 상의 조정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중소형주는 좀 조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P 500과 다우 한번 보겠습니다. S&P 500은 아까 13%라고 말씀드렸고 다우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다우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해서 저점 대비해서 올라갔던 폭이 본다면 9% 정도 되고 있죠. 10% 아직까지 안 되고 있으니까 9.7% 아직까지도 다우라든지 중소형주 있죠. 이런 것도 8%니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덜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나스닥 18%좀 쉬고 있고 그 다음에 일단 지금 이제 S&P 500이 좀 쉬고 있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이 러셀 많이 올라가고 있고 다우도 조금씩 따라가고 있다. 얘들에 대해서 조금씩은 따라가는 입장이 있고 얘들은 지금 주춤거리면서 좀 눕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있을 실적 발표 한번 보겠습니다. 투즈데이 있죠. 월요일에 일단 마틴 루터 킹 때문에 쉽니다. 3M 한번 보시고 넷플릭스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웬즈데이는 잔슨 앤 잔슨 정도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떨스데이는 조금 보셔야 될 것이 P&G, 인텔, 인투이티브 서지컬 이런 것들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G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개뚫고 계셔야만이 어떤 식으로 장이 흘러간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이 일단 실적이 나왔죠. 그럼 이 종목들의 실적하고 다른 종목들하고 연관되는 것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CEO, CFO 이런 사람들의 가이던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Q&A를 통해서 다른 곳에서 힌트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깊이 있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넷플릭스라든지 반도체 제조업체 이런 회사들이 어떤 식의 지금 이제 분석가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특별히 20개 이상의 S&P 500 기업들이 이번 주에 여러 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에 있다. 그 중에서 넷플릭스, 인텔, 유나이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4분기 실적 발표 기간이 다소 고르지 못하게 출발했죠. 골드만삭스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체이스 이런 데서 모두 애널리스트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했지만 실질적으로 주간 상승세를 보인 기업은 골드만삭스 뿐이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순탄치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팩셋 같은 경우는 여전히 호조로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4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최소 14%는 성장할 가능성이 많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성장의 추세는 되고 있다. 그래서 주가를 하락으로 보지 마시고 일단 계속해서 매수 관점에서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넷플릭스 한번 보겠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지난 분기에 있어서 회사 실적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주가가 좀 하락이 됐죠. 근데 LSEG의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해당 스트리밍 서비스의 수익이 전년 대비 한 30%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좀 더 많이 상승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 특별히 월간은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의 스트리밍이라든지 영화 자산 인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회사 측의 협상 진행의 상황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비스코프 인베스트에 따르면은 넷플릭스는 81% 확률로서 시장 예상치를 갖다가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요번에는 저번에 많이 하회를 했기 때문에 조금 일단은 상승의 추세가 되지 않겠는가. 특별히 자, 주목할 점은 요 점이죠. 그래서 어디가 할 때 어떤 식으로 인수가 될 것인지 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봐야 될 때다. 아직까지는 그런 불확실성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넷플릭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분기에 예측치가 0.55달러 정도 되고 있습니다. EPS가 저번에 0.59니까 좀 줄어들고 대신에 2016년도는 아무리 0.81이니까 좀 증가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이때 아무리 요번이 가장 낮은 그런 장세가 되지 않겠는가. 하락의 저점을 갖다가 확인하는 그런 장세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3분기 때는 매출이 11.51 요번에 11.97이니까 별로 안 늘죠. 자, 그다음 2016년도 1분기도 12 그다음 12.5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이 아무래도 조금 일단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장세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보다는 주봉이 훨씬 더 좋으니까.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200주선 있죠. 직전 저점 요 라인 때, 자, 그 라인 때 거의 다 다가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던 그 라인 때가 적어도 한 80불대겠죠. 그래서 80불대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이 좀 일어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추세는 좀 꺾여 있는 상태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던 주가가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기간과 시간 조정이 좀 필요할 때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200주선을 무너뜨리면서 큰 폭으로 내려오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극도로 지금 이제 저항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데는 조금씩 우리가 매집의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넷플릭스 같은 2017년도 걸 봐야 되겠죠. EPS가 3.9 정도 되고 있죠. 3.9 정도 되고 있고 일단 밸류에이션 한번 볼 것 같으면은 밸류에이션 EPS 레이쇼를 한번 P 레이쇼 있죠. 이걸 보시게 되면 난객 기준으로 34배수입니다. 좀 고평가돼 있죠. 섹터 평균은 15배수인데 자, 섹터 평균이라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런 것들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좀 관련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5년 평균이 35배수 정도는 충분히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35배수 정도를 줬을 때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3.9죠. 3.9에다가 35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35배수를 곱해주게 되면 적어도 436불 정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직전 고점이었던 요 라인 때 있죠. 그것이 한 130불 때, 135불 때니까 자, 그때까지는 주가는 좀 올라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직전 저점이 또 요 라인 때 80불대가 지켜진지 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반등의 세력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왜냐면은 좀 많이 지금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경우는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할 예정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닝스 콜은 다음날 10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시 이후부터 주가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지난 분기에 유나이티드 항공은 실적을 예상치를 상회했고 전망치, 순익 전망치는 긍정적이었다. 근데 이번 분기에는 평균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한 10%의 수익을 감소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정부 셧다운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나이트 같은 경우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서 수익 전망치를 이미 조정했기 때문에 주당 순익 이런 것들은 초기 번익 중간값보다 77.5% 낮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이미 조정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해당 항공사의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자, 역사가 보여주는 바에 따르면 유나이트 항공은 2022년도 후반기 이후부터 매분기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을 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항공주가 물론 지금은 약간 일단 셧다운 때문에 약간 여러 가지 불안감이 있겠지만 앞으로 본다면 경기 순환주라든지 그런 거 그다음에 그런 값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좀 탄력을 받으면 상승의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EPS 예측치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도 4분기 때가 2.47 정도 되고 있죠. 에스티메이트가. 자, 근데 요거하고 뭐하고 비교해야 되냐면 2024년도 4분기 있죠. 자, 그거하고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4보다는 2.47이 좀 많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번 분기보다는 조금은 아무래도 증가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이유는 이렇게 분기마다 하는 이유는 요때 4분기 때하고 요때 4분기 때하고는 비슷한 모양이 되겠죠. 근데 3분기 실적하고 4분기 실적을 갖다 비교하기는 조금 분기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하고 요거 비교하는 것이 정상인데, 제가 요걸 갖다 많이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요거하고 지금 비교했던 이유는 앞서서 봤던 차트에 있어서 제가 그랬던 시간이 상당히 요즘에는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시간 차가, 옛날에는 이렇게 분기라든지 아니면 일단 이런 식으로 딱 비교하는 것이 정상인데, 요즘에는 시간대가 상당히 빨라지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저분 분기하고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상승이 되고 있으니까 주가의 상승의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물론 이렇게 분기 보는 것도 좋겠고 매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상승세가 일어나고 있죠. 자, 그런데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보통 보면은 6개월이나 1년을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분기를 보시고 그 다음 애뉴얼로 보시는 게 좋겠죠. 애뉴얼은 계속 상승되고 있죠. 애뉴얼도 마찬가지로 상승되고 있으니까 충분히 앞으로도 상승될 가능성이 많은 주식이 하나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존슨앤존슨도 계속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모양이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빠질 때마다 잡으셔서 길게 보시면은 다시금 또 올라가는 그런 여력이 되지 않나,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인텔 한번 보겠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미국 정부가 회사 지분을 인수한 후에 지난 분기 때 첫 번째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는데, 예상보다 좋은 매출을 기록했다는 거겠죠. 근데 이번 분기는 해당 반도체 제조업체는 전년 동기 대비 수익이 한 35% 이상 감소했다, 자, 그렇게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자, 아무래도 특별히 목표 주가를 $45로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제플리스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번 실적을 앞두고는 그다지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인텔에 대해서 보유 의견을 제시하면서 전반적으로 연간 실적의 전망 자체가 다소 실망스러울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생산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GP 서브의 수익 창출이 제한되고 있고, PC 부분의 부진과 마진 압박 연말까지는 지속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번엔 그렇게 좋다고 일단 보진 않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텔 같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도 4분기 때 있죠. 그때가 예측치가 0.08이 있는데 2024년도 4분기 때 실제치가 0.13이 나왔으니까 전년 동기 대비 YY 기준보다도 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전분기보다도 떨어지고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때보다 1분기하고 그 다음 2분기 정도 지나야만이 좀 좋아지고 있죠. 그럼 지금이 좀 안 좋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주가가 바로 올라가기는 좀 힘든 모양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매출도 마찬가지죠. 2025년도 4분기 예측치가 13.41빌리언입니다. 자, 그런데 2024년도 4분기 때를 본다면은 14.26빌리언이죠. 이때보다도 못하죠. 1년 전보다도 매출이 못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2010년도 1분기 때는 또 매출이 좀 줄어들고 있죠. 자, 그다음 지금까지 올라왔던 건 트럼프의 말빨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따라주지 못하죠. 자, 그렇다면 이걸 갖다가 주가가 바로 올라가기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봉으로 한번 보시되 50불대 있죠. 그 50불대를 갖다 강하게 돌파하면서 올라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과 시간 조정이 조금은 걸리는 그런 모양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인텔이 되지 않겠는가. 만약 실적이라는 이렇게 따라주면 바로 올라가는데 아직까지는 그러지는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부터는 바로 잡기보다는 좀 주가가 떨어질 때, 자, 그럴 때가 매수 관점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 인텔의 지금 P 레이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이 0.6 정도의 EPS가 되고 있는데 지금 포월드 기준은 78배를 받고 있죠.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78배수면 2027년도 되면은 43배수 정도 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아직까지는 좀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나,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본다 하더라도 좀 고평가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바로 올라가기는 힘들죠. 25배수가 섹터 평균인데 137배수, 자, 그 정도로 되고 있고, 그렇다고 뭐 패그 배수 이런 것들이 성장이 가파르냐, 자, 그런 것도 아니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모두 다가 일단 좀 고평가되고 있습니다. 입이 밑다란지 이런 것들이,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일단 고평가되어 있다면 주가가 여기서부터 올라가려면은 어느 정도 이가 따라와 줘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라와 주면은 문제가 없는데 고평가가 되더라도 이런 것들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구리광산 회사인 프리몬트 맥모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이번 분기에는 수익과 매출이 좀 소폭 감소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금속 가격의 강세로 인해서 지난 3개월 동안 주가가 한 40% 정도 상승했는데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를 이번 장에서 봐야 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프루포트 맥모란의 EPS 한번 보겠습니다. 요번 분기 때 본다면 0.29 정도 예측되고 있는데 2024년도에 4분기 때 있죠. 작년에 0.31 정도 나왔죠. 작년보다도 못하죠. 직전 분기보다는 더 못하고 그래서 여기가 좀 바닥이겠고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바닥을 지나서 조금은 상승될 수 있다. 그래서 좀 주춤거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하락세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매출도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도 마찬가지죠. 5.29빌리언 정도 예측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024년도 2024년도 4분기 때 5.72빌리언이니까 이보다도 적게 나오고 있고 당연히 직전 분기보다도 적게 나오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좀 좋아지니까 이때가 한번 출렁거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것들 한번 체킹해 보시고, 자,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것 자체가 우리가 일단 봤을 때 앞으로 계속해서 매출의 증가가 애뉴얼로 봤을 때 있는지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좀 길게 장기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아직까지는 상승의 추세는 될 수 있다. 그래서 약간의 눌림목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거의 직전 고점에 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라인대가. 그래서 60불 대 여기가 일단 강한 저항대가 있는데 자,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 이번에 상당히 이익이라든지 어닝이 좋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약간은 눌릴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기 때문에 이걸 강하게 돌파하기 위해서는 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자, 그렇게 보기는 아직까지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올라가는 이유는 자, 구리 가격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 자기 힘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구리 가격이 앞으로도 더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된다면 주가는 더 뚫고 올라갈 수 있겠죠. 기업의 실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자, 그런 것들 한번 체킹해 보시고 물론 우상향된다고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눌릴 수는 있다. 자, 그런 개념을 가지시고 해야지 여기부터 주가가 내려온다. 그런 개념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구리 가격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원자재 가격은 상승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적정 주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EPS 갖다 2027년도 걸 갖고 와야 되겠죠. 3.30 이걸 가져오고 자, 그 다음에 일단 이제 밸류에이션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면은 지금 모습에서 한 18배수가 아무래도 섹터 평균인데 37배수 대수니까 조금 고평가돼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치는 20배수 정도 되고 있으니까 이건 적당하겠죠. 거기다가 패급배수 본다면은 패급배수는 한 21% 저평가돼 있으니까 자, 아무래도 성장이 좋다는 말은 배수를 좀 더 줄 수 있겠죠. 그래서 18배수보다는 한 20배수를 주는 게 타당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정도로 형성이 되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은 20배수를 주게 되면 3.03이죠. 근데 여기다 20배수 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뭐 지금 60불 정도가 나오겠죠. 20불 정도 곱해주니까.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적어도 일단 60불대까지는 갈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모습이 60불대입니다. 직전 고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라인대는 약간은 또 주춤을 걸릴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고 아무래도 직전 고점에 있을 때는 조금씩 눌림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가격이 뭐 70불, 80불이면 더 뚫고 올라가겠지만 약간의 조정 후에 다시금 EPS 좋아질 때는 다시금 상승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